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코스피가 4월쯤 해가지고 1450원 선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벌써 2200선, 2100에서 200선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은 연일 이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이거 개인의 힘으로만 이렇게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기술적으로 좀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가담이 되어야 앞으로 뭐 지수가 장기적으로 뭐 3천을 넘어서 이렇게 쭉쭉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언제쯤 이 코스피 시장에 발을 제대로 이렇게 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외국인의 매수는 점진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국내 시총 탑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있으면 우선 부동의 삼성전자, 이 표는 제가 그 시가총액, 우리나라 이 탑 20의 시가총액을 제가 들고 온 것이고요. 우선 뭐 삼성전자의 경우 뭐 부동의 1위를 보이고 있고 그 이어서 뭐 뒤이어서 2016년 17년도부터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함께 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3위를 뛰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항상 이 2위권에 머물렀던 현대차의 경우 벌써 이렇게 10위권으로 물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최근에는 이 8위로 카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 10위권 이너에 이름을 차지하던 현대차, 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포스코의 경우 이 과거 시가총액 대비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왔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그리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과거 이 순위권 밖에 있다가 최근에는 이런 순위권 안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매우 크게 상승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왜 포스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에서 계속적으로 밀려나고 있고,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과거 이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결국 코스피는 한국의 수출, 그리고 제조업, 이 제조업 기반의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을 펼친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른바 제조업, 수출 경기 민감의 경우 이 한국 수출이 위축이 되면 결국에 주가가 상당 부분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게 이 차트, 이 파란색 선이 한국의 수출액, 그리고 검은색 선이 원달러 환율 차트이고요. 그래서 과거 이렇게 한국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시기에는 어느 기업이 잘 나갔냐? 조선, 운송, 화학, 건설 부분이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에서 한 2011년 이때 당시에도 한국의 수출액이 급격하게 반등을 할 때 자동차, 화학, 건설, 조선 이런 섹터들이 이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이 소폭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반도체와 뭐 유틸리티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2017년에서 2018년 당시 이 시기에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 때 이 시기에도 역시나 반도체, 금융, 경기 민감 부분들이 조금 주도를 하고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국면을 좀 보면 한국의 수출이 뭐 거의 한 19년, 18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이런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원달러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 제조업,
이런 수출, 경기 민감 기업들은 상당히 이런 식으로 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수출과 무관한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은 다소 한국의 수출과 조금 무관한, 특히나 카카오나 네이버는 약간 그 내수에 치중되는 분야가 높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경기가 좀 좋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언택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도 주목을 받는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이런 한국 수출의 급감과 그리고 원달러의 이런 강세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액이 상당히 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기처럼 한국의 수출이 지금 이미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는 이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 나타난다면 어느 부분이 유리하게 될까요? 다시 과거의 이런 부분, 이런 섹터들이 다시 저는 약간 그 기지개를 좀 더 펼 확률이 높다고 보이고요. 뭐 당장에 눈에 띄게 한국의 수출이 뭐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이미 4월, 5월에 그리고 뭐 6월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지금은 이 바닥 부분에 한국 수출이 바닥에 근접해 있고 이 바닥에 가까워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꺾고 가더라도 원만하게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흐름을 저는 펼쳐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섹터에, 과거 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 때 모멘텀을 보이던 섹터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수출액이 상승하면 코스피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이 차트에서 코스피와 한국 수출액이 이 상당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들고 왔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수출액이 반등을 해야 되고, 한국의 수출액이 반등하는 것은 결국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금 보게 되면 이렇게 마치 동조화된 흐름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는 똑같이 원달러가 하락하는 경우에 한국의 수출액이 상승을 하고 이는 그대로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무조건 이렇게 같이 일치해서 움직이는 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더 이렇게 쭉쭉 뻗어가려면 한국의 수출액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애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겠지만 코스피가 더 본격적으로 이 전 고점인 2600선, 2700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뚫고 가려면 한국 제조업의 이런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지 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실현이 될 때 이 코스피가 더 쭉쭉 뻗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3000도 갈 수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는 수출액이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한다면 이때 한국의 이 코스피도 점진적으로 더 상승해야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수출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 이 한국 수출을 보고 이 외국인이 코스피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이 과거의 이 차트를 보시면, 이 과거에 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 역시 검은색 선은 코스피, 파란색 선은 한국의 수출액을 제가 들고 왔고요. 이는 역시나 동조해서 움직인다는 걸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반등하는 흐름을 본격적으로 보일 때 외국인의 이 국내 코스피 보유 비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잠깐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보유 비중을 늘리니 이 코스피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6년부터 2018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때 코스피도 이때 이 장기 박스권을 탈피해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행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피 보유 비중이 올라가는 경우, 이런 본격적인 보유 비중을 늘리게 된 배경에는 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던 이런 모멘텀을 보고 외국인이 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가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고, 뭐 일부 뭐 연기금의 돈도 있다고 좀 얘기가 되지만 한국의 수출액이 지금 미약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고,
앞으로 조금 모멘텀을 받고 이어가는 흐름이 좀 펼쳐준다면 이 외국인의 보유 비중도 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그 과거에 눈여겨볼 만한 점이 뭐냐면 이 과거 이 시기 잘 아시죠? 그 08년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사태인데 이 시기 좀 보게 되면 이 코스피가 상당 부분 이 반등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때 이르러서야 지금 외국인이 이 보유 비중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외국인이 이 코스피의 보유 비중을 이 늘리지 않는 지금 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경기 회복 모멘텀이 지금 더 나타나 주기를 전 좀 기다린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출액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멘텀 되어 나타난다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이걸 좀 모니터링 하면서 이 수출 증가를 하긴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이 지금 이 바닥을 찍었다면 저는 바닥을 참고로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수출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회복하게 될 때 외국인의 이런 코스피 매수세가 조금 더 가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담이 된다면 이때야말로 이 코스피가 이 본격적인 상승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 뭐 국내 코스피 시총 탑 20의 변화는 수출 경기에 의해 좌우가 된다. 그러니까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내수가 더 나을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뭐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 수출 경기에 크게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 이런 업종들이 더 기세를 펼치는 반면 만약에 수출이 더 급하게 이렇게 선회하게 되어 움직이게 된다면 다시 이 수출 관련 제조업 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2018년부터 20년까지 이어진 뭐 거의 2년 동안의 이런 원달러 강세는 이런 다시 말하면 이 한국의 수출 하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 한국의 이런 제조업 기업의 이런 성장을 저는 가로막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원달러 상승기에 내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이 경기 민감의 이런 제조업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뭐 2분의 1 토막은 뭐 장난이요. 한 반의 반 토막이 또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조업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앞으로 원달러가 저는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계속 원달러가 하락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달러가 하락을 한다면 다시 제조업 쪽으로 저는 이 돈의 흐름이 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이 모멘텀이 작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가담이 된다면 이 바이세가 가담이 된다면 더 모멘텀이 가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하락하면 수출은 상승을 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수출 모멘텀이 더 이어지고 원달러가 뭐 1200원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수출이 더 꺾여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이 외국인의 유입이 가세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외국인은 뭘 살 거냐? 이런 제조업 기반, 뭐 반도체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굴뚝 기업들도 저는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웃퍼폼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때 저는 외국인의 주식시장 매수세가 더 본격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수출이 뭐 과거 리먼 사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2012년도부터 지진하다가 17년에서 이렇게 톡 튀어올라서 18년 고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오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렇게 지금 그렸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5월 그리고 6월 거의 이 바닥 부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멈춰준다면 둔화세가 확인이 된다면 이런 코스피의 이런 수출 회복세는 저는 이미 바닥을 찍고 앞으로 회복하는 흐름으로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연출될 때 어디 부분에선가 이런 외국인의 바이세가 저는 가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